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9월의 첫째 주간 여러분들 마무리는 잘 하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 아이폰 사용 규제와 더불어서 국내 IT 밸류 체인에 대한 악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인해 양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종목까지 지지부진할 수는 없겠죠.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2차 전지와 반도체 자꾸 시속 게임들이 연출되는 느낌이다라는 좀 생각들도 드실 겁니다. 오늘은 로봇 2차 전지 상승 속에 반도체에 좀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비료주들도 어제 시간 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흐름들이 오늘 연출됐다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 대체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총상위주의 중심으로 러브콜이 거세게 나타난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6거래일 동안 상승, 6거래일 만에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 나왔고요. 제약바이오들 안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내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3%, 에코프로 1%,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또 반도체가 조금 더 하락하는 움직임 보인다라고 했는데 LNF 조금은 빠졌지만요. 포스코 DX 계속해서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 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로봇주 대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상승 지속 여부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이시죠? 화려합니다.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21만 2천원 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엔터주들 안에서도 JYP 엔터 나 살아있다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M도 역시나 오늘 오름세 보여줬네요. 여기 말고 그 이후에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그러니까 10위권 이후에 있는 종목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루닛이라는 종목 치고 올라오죠. 거세게 무겁게 치고 올라오는데 24만 9천원 지금 형성했고요. HPSP 같은 경우는 월봉 보시면, 주봉 보시면 정배열 예쁘게 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룰림목이 오늘의 기회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영향 우려가 좀 털썩 내려앉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시가총액들의 상위권의 움직임들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회에서 말씀드렸던 또 농기계, 또 비료 관련한 테마주들 모두 다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시작하자마자 강한 급등세를 장초반 9시 1, 2, 3, 4분인가요? 그때 다 연출을 좀 하는 움직임 보였어요.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을 살펴보면 단연 조비였습니다. 조비가 상한가까지 딱 갔다가 오후장에 들면서 그게 풀렸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 이후로 필두로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보시다시피 윗골이 좀 닳는 음봉 캔들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빠르게 이동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2021년 또 요소수 품귀 현상 재발 우려 속에서 조비 24%, 첼시스 11%, KG케미칼도 19%로 급등세가 좀 연출됐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는 시간 외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가 중국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한 새 관세 검토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검토가 나오면서 반사수혜로 우리 철강 관련주들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시간 외에서 철강 섹터에 좀 실렸는데요. 뭐 한일 철강, 문배 철강 여기는 없지만요. 뭐 금강 철강 그리고 신스틸 모두 다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정규장에서의 철강주들의 움직임도 아주 기대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장을 마치고 나서 UAE 로얄 패밀리 오피스 SY의 공장 전격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파트너십에 대한 검토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듈러 주택 테마로 지금 꼽히고 있는 SY 그리고 AT1 그리고 덕신 하우징 두 가지 테마로 좀 볼 수 있네요. 오늘 호재 두 개 나오면서 두 가지 섹터가 오늘은 좀 움직였다라는 걸 시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규장에 이런 또 섹터들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의 한마디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약간 선물 상자처럼 총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도요. 뭐 최근 장이 거의 이제 지속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고성장주로 전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성장주 쏠림 장세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퍼가 2배 미만짜리 심지어는 뭐 1.5배 이런 것도 많아요. 퍼 1배, 2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정말로 과거에는 뭐 몇 년 동안에는 참 없던 일이죠. 굉장히 저성장 가치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0.9배 퍼가요. 그다음에 올해는 1.5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퍼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대략 보면 철강화학 같은 이런 대중국 관련주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지주회사 같은 데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전문가들이 또 슈퍼개미들도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올해는 지주사들이 한번 시세낼 거다. 그다음에 또 저퍼 가치주들이 올해는 이제 한번 보여줄 거다. 이랬는데 전혀 안 보여주고 오히려 더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대신에 막 수년간 적자를 계속 보는 기업도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이름만 붙으면 급등하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와서 이 저평가된 이런 그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편중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몰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성장주의 쏠림 장세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셨고요. 여러분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는 이슈를 한번 저희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기사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외국인들이 담는데 의료 AI주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의료 AI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초강세를 보였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루닛 같은 거죠. 그렇죠. 의료 AI인데 왜 이렇게 세게 갈까? 지금 루닛이 지금 13배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바닥에서 그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실적도 그렇게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는 것은 역시 AI 혁명이 이런 부분에서 의료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골고루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만 특히 사람의 생명을 진단하고 하는 이런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것이 퍼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의사들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네. 의료 서비스에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챗GPT라는 게 원래 공룡 기업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초대형 기업들의 전유물이죠. 왜냐하면 거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투입돼야 되고요. 따라서 비용이 뭐 조 단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은 이거 힘들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제 중소기업들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특화 모델 서비스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인공지능 대장 내시경이 이제 또 개발이 돼갖고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단 내시경이 아니고 그냥 내시경을 갖고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딱 가서 암세포가 딱 있다. 그러면 위험 경보 신호를 발령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쉽고 좋아졌다. 그래서 아주 작은 용종 같은 경우도 위험 경고 신호가 뜬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주 섹터는 의료 인공지능 섹터 이런 것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본 기업이 내시경 진화되고 뭐 아무래도 이제는 의료용 또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보셨지만 의료용 AI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앞으로 AI의 이거는 출발은 지금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시세가 많이 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꺾일 겁니다. 꺾이고 난 다음에도 결국 제대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진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업들은 또 장기 성장을 또 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챗GPT의 혁명 때문에 의료 AI 섹터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선전의 텐센트도 중국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또 전번 시간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장기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루닉 같은 게 이제 암 진단이죠. 이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용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뭐 JLK 같은 거는 뇌졸중 진단이죠. 그다음에 또 딥노이드 같은 거는 엑스레이 분석이고요. 비유노 같은 거는 뇌 MRI 영상 진단이에요. 이런 특화 모델, 이 특화 모델을 좁혀서 하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실적들이 너무 안 좋아요. 적자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매출도 별로 안 나오고, 또 이제 루니 정도는 그래도 글로벌하게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또 믿어볼 만한데 나머지들은 또 국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성장성이 나중에 실적으로 따라올까? 이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유망주 의료 AI 섹터 중에서 실적도 따라오면서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큐렉소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번에도 루닌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대표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면 주가에도 이런 확실하게 퍼포먼스가 날 거라 했는데 그만큼 또 낮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큐렉스도 또 궁금합니다. 왜 유망주로 보고 계세요? 네, 이 큐렉소는요 인공지능 수술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우선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해요. 그리고 매출도 4년 연속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출도 거의 없이요. 뭐 적자는 많이 났는데 주가는 많이 급등하는 이런 테마주 성격의 의료 AI 기업도 좀 있는데 요거는 실적이 제대로 좀 받쳐준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리고 성장성도 상당히 가파르고요. 또 기술력도 탁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교세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죠. 거기하고 판매 지위를 해갖고요. 지금 원래는 치과 이 분야에서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갖고 이 제품을 갖다 이제 판매를 하려 그러는데 일본 교세라 쪽이 약 그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는 된다 그래요. 여기하고 제휴를 한다면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또 척추 수술 로봇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수술 로봇 같은 건 굉장히 정교한 것이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니까 이걸 받고 나면은 굉장히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수술을 할 때 이게 의료 수술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수술 도구 같은 것을 위치 인식을 정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술을 하려면은 도구 같은 것을 가지고 하죠. 근데 이 도구에 대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로봇이 정확히 알아서 도구를 딱 집어갖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화된 그리고 제대로 된 아주 고도화된 어떤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편의성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환자 위치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추적을 해갖고요. 거기에 맞도록 수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거의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자기가 보고하는 것하고 비슷한 유형의 수술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인공지능 수술 로봇인데요. 이런 고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인데도 가격 경쟁력이 또 굉장히 좋다. 그래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도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그거는 또 병원에서 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공략을 또 잘해야 되죠. 이 국내에서만 머물면은 그 시장은 한계가 있고요. 매출 증가도 별로 신통치가 못해요. 해외 쪽에서 결국 글로벌 경영을 가지고 팔 수 있어야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고 매출 신장도 되고 안정 성장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공략을 지금 이제 인도라든가 인도도 시장 크죠. 뭐 인구가 한 15억 명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일본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같은데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시장들을 잘 공략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결국 돈을 제대로 벌려면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은 내년도 정도에 FDA 승인이 이제 척추 수술 로봇까지 다 되면은 공략을 적극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면 제대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매출이 조금 더 급증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매출과 수익이 따라온다. 영업이익도 쭉 따라온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AI 의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큐렉소가 아니라 닥터 렉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명동거래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에서 시장 궁금증, 종목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기다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릴 거고요. 원래 무료 방송도 저희 방송 끝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의 주제는요. 이제 추석까지 2주 남았어요.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딱 2주 딱 남았는데요. 2주 동안에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럼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향방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조금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것이 지금 바닥을 확인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빠질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번에 제가 루네잇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루네잇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났죠. 크게 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나, 이제 상투가 됐나,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 진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또 추석이 다가오죠. 그 전과 후의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네, 1번 힌트는요. 윈트 신호 기반의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머크사하고 제휴를 했어요. 머크는 뭐 세계적인 그런 제약사죠. 여기하고 제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윈트 신호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 그랬는데, 이 윈트는 세포 증식과 분화의 필수적인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요게 활성화가 되면은 어떤 신약 물질로서의 영향을 갖고 있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힌트가 나왔어요. 바이오 기업이다. 그리고 AI 신약 개발에 맞손을 잡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머니 스탁 시즌2 오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여러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들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 찍듯이 카메라를 누르면 렌즈를요,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걸 누르시고 8, 4, 7, 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란 톡방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위메이드예요. 비중은 한 30%, 72,000원의 매수 단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게임 섹터를 보네요. 위메이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위메이드는요,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가 꽤 네. 되시네요. 근데 72,000원에 사셨는데, 이게 아마 24만 원에서 72,000원까지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 이래서 그쵸. 이제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이 주가가 지금 한 50% 이상 빠졌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실적이 너무나 엉망이죠. 2022년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849억 적자, 순이익이 무려 1,858억 적자. 이렇고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한 922억 정도나 적자가 나는 아주 재무구조나 실적은 엉망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주가 빠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본질이 뭐냐? 회사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게임 회사예요. 암호화폐 위믹스를 발행하는 그런 블록체인 게임 회사인데, 문제가 이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 기반의 돈 버는 이런 그 게임들이 활성화가 돼야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가상화폐가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한 상반기 말쯤 가면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연말까지는 별로 기대를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주 장기로 보유를 하신다면은 한번 버티어 볼 만한데요.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번 혹시 내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장세가 다시 강하게 반감기를 맞이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장이 내년도 하반기에 한번 있다고 하면은 의미 있게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게 없다면은 아마 시세 기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그런 거 외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되겠죠. 비트코인 장세가 좀 나온 다음에 의미 있는 시세는 나오겠지만 일단 상반기 말쯤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어지는 나니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넥스틸입니다. 지금 1,600원에 비중 20%, 요즘 신규 상장주가 좋다고 하길래요. 매입했는데 의견 좀 부탁드려요. 올해 또 8월에 입성했던 신규 상장주입니다. 살짝 지금 손실폭이긴 한데 막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신규 상장주가 요즘에 좋다고 보세요? 그럼 그런 이유는 뭔가요? 네, 신규 상장도 요즘 좋다 그러지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일부 좋고요. 네. 절반 이상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잘못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빠지는 네. 것이 오히려 더 많죠. 그렇죠. 더 많은데요. 뭐 일부는 또 많이 튀니까 아이고 이거 나도 뭐 사면은 이거 급등으로 가지 않을까? 그치. 이래서 한번 사보는데 예상과 다르게 급등으로 안 가더라. 뭐 이런 경우죠. 잠깐 이분은 그래도 별로 높게 안 사고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샀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기업 내용을 보면은 참 싸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시총이 2,500억인데 반해서 영업이익이 1,700억, 그다음에 순이익이 1,300억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죠. 퍼가 2배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되는데, 이게 문제가 송유 강관하고 초대형 강관을 만드는 강관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강관의 미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너무 좋지만은 이게 가치주 성격을 좀 가지고 미래 성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그 퍼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익을 충분히 내면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겠다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시세가 크게 날까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크게는 안 내고 그냥 한 10% 20% 정도 먹고 팔고 나오는 것이 일단은 정석이다. 지금 왜냐하면은 중국 관련주 혹은 뭐 이런 철강이나 강관 쪽 같은 것들은 시세가 대부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투자하신다면은 한 10%나 이렇게 먹고 팔고 나오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길게 한번 묻어놓겠다 싶으면 한번 가져가 볼 만도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퍼에 비해서 접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길게 한 1년 정도 승부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출도 잘 늘고 있습니다. 길게 승부를 보면 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가 다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구님의 원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93원이고요. 비중 25%입니다. 바닥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조금 더 사도 될지요? 라고. 사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닥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어디인가요?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나가 봐야 바닥인 줄 알죠. 지나가기 전에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죠. 몰라요. 네. 차 들어서 바닥이다 하는 것은 네. 바닥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 느낌. 느낌이 그쵸. 든다 이런 얘기지. 그게 뭐 바닥인지 바닥이 아닌지는 그쵸. 지나가 봐야 되는 아, 거고 그쵸, 알죠. 지하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원준이라는 주식을 보면은 시총이 한 3,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열처리 소성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성로라는 것은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워야 되거든요.
이 가마 같은 데서 막 구워야 돼서 옛날에 그 도자기 굽는 거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굽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 회사는 좀 다행인 것은 최대 고객사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최대 고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LG화학이라든가 SM랩 같은 기업인데 이 포스코 퓨처엠은 뭐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수주 금액이 꽤 앞으로는 커질 수는 있다. 그래서 최대 고객사가 이 포스그룹에서 한 2,500억 정도 일단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26년 목표는 한 4,400억까지 수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집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장비 회사는 원래 한 분기는 실적이 팍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5년 정도에는 매출액 3,100억에 한 450억까지 이익이 나온다니까 조금 길게 보면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러나 이 문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그래서 한 2만 한 8, 9천 원 정도 요 정도 고점에 딱 오면은요 정리해버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너무 큰 목표를 잡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렇게 조금 목표가 조금 커지려면요 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한 2, 3년 이상. 그래서 짧게 잡았을 때는 한 2만 한 8천 원, 9천 원 이런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8, 9천 원 정도에 좀 정리하고 큰 목표를 잡고 가시려면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배하는 프로도님의 사연입니다. YTN 들고 있어요. 저 1206원이고요. 100% 와우 비중인데요.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각 이슈로 인해서 좀 부각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주가가 롤러코스터입니다. 하락했다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갔다가 매각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이 하루 동안에도 출렁출렁할 수 있는 이슈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전문가님. 비중 네. 100%거든요. 아이고 네.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아니 이런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그렇습니다. 어떡하나요? 뭔가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확신 가질 기업으로 글쎄요. 보세요? 자가 100% 갖고 있다니까 이게 뭐 설명하는데도 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어떤 상태인가요? 네, 지금 1206원이 매수 단가니까 아이고 높게 사셨네요. 네, 많이 높게 샀죠. 지금 손실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투자는 정말 곤란한데요. 이제 오늘 아마 따라가지 않으셨나 또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파르게 이격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위로 치고 나가는데 여기다가 거래가 붙는 날 따라 붙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죽음 같은 일이에요. 특히 재료주 이 네.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다든가 고성장을 계속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테마형 재료주를 너무 많이 치솟았을 때 따라 붙는 것은 특히 비중 한 10%는 또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네. 카지노도 가잖아요, 가끔씩. 노름도 하고 라스베가스도 가는데 그런 건 한 10%만 이렇게 해야지 이걸 100%를 갖고 이렇게 몰빵 찍었다는 것은 정말 이분은 주식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런 네.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자기가 100%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목 하나 슈퍼개미들도 많이 그 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100%를 투자할 때는 회사 기업 탐방도 많이 가보고요, 연구도 많이 해보고요. 이게 지금 주가도 비중 낮은 위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어서 얼마짜리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승부수를 내보는 거지. 이건 뭐 테마주로 뭐 지금 뭐 YTN 뭐 이런 거 중에 재료발로 막 확 튀는 걸 갖다가 그냥 고가에다 추격 매수를 몰빵을 찍어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라스베가스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진짜 안 됩니다. 약간 이거는. 또 선물 시장 느낌도 나네요. 그래서 뭐 저라면은 막 다 팔겠어요 일단. 이거를 다요? 아니면 10% 남기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전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무슨 실적이 받쳐줍니까? 뭐 고성장이 있습니까? 재료빨이거든요. 이거는 막 복글복이기 때문에 일단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라면은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래 터지고 음봉이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그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신 건 아닌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따라가기를 할 때도 비중이 강하게 실리는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봐드렸고요.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수익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스탁 오늘 히든 공략주 명동거래 전문가님의 종목들입니다. 탑 머티리얼 7월 13일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31%대 수익률 보여주고요. 원준도 23%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예쁘게 또 20% 지지받고 있고요. 동훈 아나텍은 19%, 칩슬미디어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 간다고요? 17%대 수익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걸. 여러분 이런 생각 좀 드시죠? 수익률을 보면 좀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딱 하나를 찝는다면 이 종목인 것 같아요. 바로 칩스앤미디어. 지난주에 얘기해 주시고 일주일 만에 무려 17%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그때라도 살걸요. 지금은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좀 따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조금은 부담스럽다. 한 5일선 정도 눌림목 나오면 한번 사범직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자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더 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육성 수혜주인데요. 사실 오늘도 한 3% 올랐는데 오늘 반도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전체적으로요. 그쵸. 그럼에도 올랐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회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좀 제가 좋아하는 뭐 반도체를 하더라도 적자 막 나고 이런 거 말고 이게 미국과 그다음에 국내에서 실적이 골고루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준다. 이러면 폭락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영상에 관한 IP, 지적재산권을 보유를 한다. 이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잖아요. 원래 연말 되면 또 현대차에서 레벨 3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자율주행차 쪽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 고해상도의 그 슈퍼 레볼루션 같은 이런 영상에 관련 고성능의 영상, 이 아주 선명한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거기에서 매출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시대에 숨겨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볼만한 기업이고요. 조정받으면 늘 사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조정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물량을 좀 매집하자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GKL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17,960원, 8월 20일에 또 고가까지 올라왔던 그 가격대까지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V자 반등으로 봐야 되나? 이거 좀 기분 좋은 상승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까 카지노도 얘기하셨지만, 네. 뭐 더 이렇게 주가 오를 만한 모멘텀 있나요? 이거는 뭐 꾹 가져가서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뭐 내년까지 가져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GKL은 슈퍼게이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금년도에 매출이 한 80% 정도가 증가했어요. 실적 좋잖아요. 80% 증가했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거는 좀 특이한 실적 증가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게 이제 원래 강남에 그 코엑스에 거기 아주 대규모 카지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용산에 그 드래곤 시티라고 하는 그 특급 호텔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또 아주 대규모의 그 카지노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이 드래곤 시티 영업이 8월부터 시작됐어요. 8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국도 이제 단체 관광객을 보내기 때문에 중국이 단체 관광객은 크게 기대하는 안 하지만 그게 또 좋은 게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광객 전쟁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수산물을 수입 안 한다 이래 되니까 중국에서 일본에는 관광 안 간다.
이래버리고 일본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럼 중국에 관광 간다. 이래갖고 일본 사람이 그러면은 동남아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래 보니까 한국이 최고죠. 그렇죠. 그래 한국에 와서 카지노를 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고 뭐 이게 리오프닝 하기 전에도 벌써 주가가 뭐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수반된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에 고점 한 2만 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1,000원까지. 알겠습니다. 좀 지정학적으로 뭐 일본과 중국의 또 이런 대립들이 우리한테 도 수혜주로 돼서 GKL이 하반기까지, 내년까지도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삼양식품 보도록 할까요? 20.70%의 수익률. 이 종목은 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조용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주무관님, 이거 식품주도 좀 어느 정도 쭉 들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건 괜찮아요. 한 20일까지 좀 빠져도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원래 이제 주가가 좀 오르면 좀 네. 빠져주는 게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은 조정받아도 걱정할 이유가 없고 원래 식품은 뭐 우리가 뭐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꾹 묻어 놓으면은 이런 건 안정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은 3년 연속 매출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1,280억이나 되거든요. 순이익도 한 1,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그 장사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닭 브랜드가 이게 완전히 브랜드가 됐어요. 우리가 뭐 구찌 이런 것처럼 샤넬 이런 것처럼 라면계에서는 이제 불닭 브랜드가 삼양의 불닭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갖고 중국도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인기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인기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뭐냐면 인구가 겁나게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잘 팔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시총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영업이익이 1,280억이나 나오기 때문에 퍼도 뭐 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3, 14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싸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퍼가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 다각하고 있고요.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에서 또 사랑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묻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 종목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와 AI 신약 개발에 맞손을 잡았다는 게 첫 번째 힌트.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도 지금 바로 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힌트는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에 대한 동물 임상이 성공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탈모 치료 요즘 뭐 말 많고 탈모가 너무너무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뭐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탈모 치료제가 윈트 기반의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 윈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필수적인 신호 전달 물질인데 요게 활성화가 되어버리면 윈트가 활성화가 되면은 아주 탈모가 치료가 잘 되면서 머리털이 샥샥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발모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거고 24년 초에 머크사의 수출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머크사가 이 윈트라고 하는 이 신호 기반 물질에 의한 것이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걸 알고 이 회사에 적극적으로 제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 수출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게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요 시세가면 크게 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두 번째 힌트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1,000만 탈모인을 웃게 할 수 있는 임상이 성공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또 주식시장에 뭔가 들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 혹시 아신다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479 누르고 참여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머크와 AI 신약 개발에 맞손을 잡았어요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모발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임상 성공에 대한 또 이슈였는데 세 번째 힌트까지 딱 들으면 왠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세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는요. 아토피 치료제예요. 아토피. 요즘 보면 애들 어른들 할 거 없이요. 이게 막 간지러워서 맞아요. 못 견디는 사람이 잠을 너무 못 많아요.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박 끓어서 아주 피가 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벌겋게 돼 있는 사람도 되게 많죠.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 아토피 치료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임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치료제가 어떤 그 치료제냐 하면은 기존의 염증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염증뿐 아니라 가려움증 자체를 직접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염증만 치료했는데 계속 가렵다, 이러면 할 수 없이 약을 바르면서도 계속 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염증도 치료가 되면서 동시에 가려움증도 직접 억제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중 작용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 작용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을 직접 억제한다는 것은 그 히스타민, 이 가려움증 증세가 히스타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히스타민을 직접 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하고 나면은 바로 가려움증 자체가 사라진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아토피 치료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 때는 어떨까? 성공을 했을 때는 수천억 대의 로얄티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성공을 했다 이러면은 수천억 대 로얄티를 매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회사의 값어치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임상이 100%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지금 임상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다면 시세는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성공을 못한다면은 탈모 치료제 정도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왜냐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 되고, 이게 아토피 치료제가 제대로 크게 성공하면은 아주 시세가 크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기존의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도 괜찮아요. 이게 수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서 돈도 잘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우병 치료제 같은 것도 상당히 품질이 좋아서 뭐 경쟁 대상자가 녹십자인데 거기하고 싸워도 이길 만큼 품질이 아주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재무 구조도 괜찮고 이래서 투자하기에 아주 괜찮은 종목 아닐까. 그리고 마침 이제 조정이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말하자면은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기 때문에 AI 의료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AR이 의료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용환님은 화이팅을 보냅니다 하면서 전문가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다정다감님은 JW 중해제야. 외용님도 JW 중해제야. 큐님, 고종희님 모두 다 JW 중해제약을 얘기해 주셨는데 JW 중해제약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맞나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유,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맞춰주셨어요. 어떻게 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힌트가 너무 정확하게 다 줬는가 보죠. 방대하게. 방대하게 줘버렸으니까 네.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덧붙여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우선 제일 좋은 게요. 재무 구조가 너무 좋아요. 아주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테마주 같은 게 잘못 사면은요, 뭐 재료는 좋은데 시세가 좀 많이 난다면 폭락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얘는 실적 자체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조정이 크게 오진 않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재료 가치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의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기업이다는 측면에서 또 테마주 성격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이런 인기 있는 테마주 성격도 갖고 있다.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테마와 또 모멘텀까지 한 번에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JW 중해제약을 얘기해 주셨고요. 원래 무료 방송에 대한 좀 얘기도 한번 전에 들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추석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까? 지금 조정이 올까? 아니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다음 주 반등이 올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에 대한 향방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도 이제 바닥 찍었는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번에 이제 워낙 세게 했기 때문에 루닛에 대한 또 시세가 많이 났죠. 거기에 대해서 중간 점검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오늘 밤 여러분들 9시에 꼭 무료 방송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도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에 또 전문가님 궁금하실 텐데 어떤 분이 나오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 최강자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